핑크삥꾸님의 사연입니다. 어릴 적 악몽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22살이 된 여대생입니다. 라디오를 즐겨 듣던 도중 오래전 잊고 지냈던 한 친구가 기억나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반엔 특수반에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작은 시골 초등학교였기 때문에 한 학년에 20명씩 세 학급 정도가 있었고 A는 3반, 저는 1반이었습니다. A는 외모부터 어렸던 저에겐 조금 낯선 친구였습니다. 얼굴은 정말 밀가루를 발라놓은 것 같이 하얗고 눈은 길고 작은 째진 눈이었기 때문에 눈의 검은 부분밖에 보이지 않았으며 언제나 입을 멍하니 벌리고 있었습니다. 짓궂은 남자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건드려도 별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신경 쓰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사실 그전까진 A와의 접점이 없었지만 한 사건 이후로 A가 먼저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4학년 여름방학. 저는 친구들과 학교 근처에 있는 폐가를 둘러보기로 약속하고 이른 아침 친구들과 함께 폐가로 향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옛날 집이었기 때문에 곳곳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저와 친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자 3명, 남자 2명의 친구들은 서로 손을 잡고 폐가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입구로 들어서자 거실과 부엌이 보였고 양옆으론 방이 하나씩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왼쪽 방은 천장이 무너져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 보였고 오른쪽 방은 옷가지들이 바닥에 잔뜩 널려 있었습니다. 부엌은 더러운 접시와 유리들이 가득했고 거실은 버려진 마네킹들로 바닥이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네킹들 사이로 피아노 학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은색 피아노가 뚜껑이 덮여진 채 놓여져 있었습니다. 곳곳이 깨지고 성한 곳이 없는 마네킹이 조금은 섬뜩했지만 친구들과 저는 막대를 들고선 곳곳을 쑤시며 폐가 탐험을 즐겼습니다. 한참을 둘러보고 더 이상 볼 곳이 없다고 생각한 저희는 이제 놀이터에 가서 놀자라고 말했고 그렇게 폐가 밖으로 나가려는 찰나 저와 함께 폐가 탐험에 왔던 당시의 남자친구는 피아노를 한 번만 보고 가자 했습니다. 저희는 나쁠 거 없지라고 생각하며 만져보라고 했고 남자친구는 덮여있던 피아노 뚜껑을 열곤 피아노를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맨 오른쪽 건반 몇 개를 제외하곤 꽤 멀쩡하게 보이는 피아노였고 그 친구는 건반 하나를 쳤습니다. 고장난 피아노를 쳤을 때 나는 맥없는 소리와 함께 저는 코에서 뭔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급하게 손등으로 닦아보니 코피가 터져 있었습니다. 코피의 양이 너무 많아서 턱을 타고 흐르며 바닥에 떨어졌는데 바닥에 있는 마네킹 위에도 피가 떨어졌습니다. 원래 코피가 자주 나긴 하는 체질이었지만 괜히 피아노를 건드렸을 때 동시에 코피가 나자 저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고 말았고 당황한 친구들은 저를 데리고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A가 저희를 멍하게 입을 벌린 채 보고 있었습니다. 뭐야, 비켜! 여자애가 A를 밀쳤고 A는 힘없이 밀쳐지면서도 계속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노려보며 한 소리 하려고 하자 다른 남자애가 얘 피나니까 얼른 가자라고 설득했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때 복도가 소란스러워 나가보니 A가 그 마네킹의 몸통과 다리 부분을 어떻게 들고 온 건지 복도에서 질질 끌며 저희 반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A에게 미쳤다고 욕하고 있는데도 A는 마네킹을 들고 저희 반 교실로 들어왔고 저에게 마네킹 다리를 억지로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네 거야. 네 거잖아. 제 말에도 A는 특유의 멍한 표정을 유지한 채 말하며 다리의 종아리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다리를 뒤집어 종아리 뒤쪽을 보니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계속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다리 네 거라고. 네 거라고. 주변 애들은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고 남자친구가 뛰어와 A를 밀쳐내고는 미친 거 아니냐며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다른 애들이 불러온 선생님이 오셨고 선생님은 A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날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서웠던 것은 저녁에 자전거를 타던 중 심하게 바닥을 구르게 되었고 다행히 다리가 부러지진 않았지만 심하게 다쳐 절뚝이며 다녔습니다. 후에 친구들의 말로는 마네킹을 보니까 가슴 중앙에 날카로운 것으로 몇 번 베었던 흔적도 있었고 그 근처에 피도 조금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고 찝찝해서 A의 그림자만 보아도 피해 다닐 정도로 한동안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평소 주변에 관심도 없고 멍하니 있던 A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심지어 학원까지 따라와 절 쳐다보고 자꾸만 자기랑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어딜 가자는 거야? 저기 집에 가자. A는 저에게 계속 폐가로 가자고 했습니다. 내가 거길 왜 가? 거기서 너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같이 놀자. A의 말에 저는 울면서 싫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울고 있는 저에게 A가 자기의 가방 안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방 안쪽엔 마네킹의 머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뭐야? 이걸 왜 들고 다니는 건데? 너 진짜 미쳤어? 내가 산책시켜주고 있는 거야. 한 번에 다 산책시켜줄 수 없으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산책시켜주는 거야. 얘들이 너랑 같이 산책하면 좋겠다고 했어.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쳐 얘를 떼어놓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남자친구가 나름 저를 보호해준다며 학교에 있는 동안 계속 붙어 있었고 학원에 갈 때도 붙어 있는데 A는 어떻게든 저와 둘이 만날 상황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한 번은 체육 시간에 나갔다 온 사이 제 가방에 마네킹 손들을 잔뜩 집어넣어 놨었고 저희 집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으며 저를 계단에서 밀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결국 제가 참지 못했던 마지막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집은 복도식 아파트라 작은 방들이 복도 쪽으로 창이 나 있었고 여름엔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고 잠이 들었거든요. 밖에 소화전이 있어서 눈이 부시기 때문에 커튼을 쳐놓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커튼 아래에 매달려 있는 봉이 딸깍딸깍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눈을 뜨고 창문을 바라보았는데 커튼을 밀어내며 제 방을 내다보고 있는 A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리도 못 지르고 A와 한참 동안 눈이 마주쳐 있었습니다. A는 멍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다가 그대로 사라졌고 저는 결국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위 어른들은 정신도 온전하지 못한 애가 뭘 알겠냐며 저보고 이해하라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화를 내셨지만요. 부모님과 선생님께 울면서 저 정말 A 보기 싫다고 저를 전학 보내주던지 아니면 A가 나한테 이런 짓 좀 못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선생님은 A의 할머님을 불러 학교에서 저와 대화할 수 있게 해주셨고 조금 찝찝하게도 할머니는 저와 둘만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며 부탁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문 밖에 있겠다며 나가시고 단 둘이 남은 상황.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할머니에게 A가 저에게 했던 일을 설명하곤 더 이상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얘가 사람이 보면 안 되는 걸 본단다. 할머니는 힘없이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뭘 그리 비싸게 굴고 계속 거절을 하는 게냐? 가서 저것들 사이에 누워서 A랑 같이 이야기하고 저것들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라고. 그리곤 또 갑자기 다시 힘없이 앉으시고는 미안하다. 내가 애 관리를 잘못했구나. 라고 하시다가 또 소리를 지르는 것을 반복하셨습니다. 너무 놀란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려고 하자 제 팔을 세게 잡으면서 또 화를 내셨습니다. 네가 자꾸 도망가니까 쫓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아. 할머니의 고함 소리에 선생님이 급하게 들어오셔서 말리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차분해지시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주변 분들은 A의 할머니가 미친 분이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A의 아버지와 연락 끝에 A는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기로 했고 할머니는 A의 아버지가 사시는 곳으로 함께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 악몽 같은 일들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친구의 멍한 모습이나 밀가루 같은 얼굴은 여전히 제 악몽같이 남아 있었고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강렬해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여름에도 창문을 꼭꼭 닫고 잠이 들었습니다. 폐가는 후에 공사를 해서 아예 허물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과 만나 그때의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소름이 끼칩니다. 지금 A는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